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될 그 농지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. 저의 생각도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건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지 꼭 그거에 대해서 꼭 맞다 그렇게까지는 꼭 틀리다 이제까지 하시면 좋겠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법 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법은 뭐 딱 정해져 있겠죠. 거기는 해석이 다를 뿐이죠. 예. 어떻게 또 법이 흐를 거에 대한 것도 또한 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. 일단은 5월 18일 이후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한 부분들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강화입니다. 농지는 이제 그 취득, 취득, 뭐, 모든 부동산들이 그렇죠. 취득, 그 다음에 이제 보유, 그 다음에 이제 양도, 이제 세 가지, 취득, 보유, 양도 세 가지에다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데요. 세금과 이제 행정행위가 들어가는데, 현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대책들을 뭐 엄청나게 뭐 세트로 내놓으면서 각종 규제를 퍼부은 상태에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올 초에 LH 이 임직원들이 이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사고 쳐가지고 이 농지 취득에 관한 법 개정과 양도에 관한 개정까지 전부 다 두드려 맞게 됐는데요. 일단은 다행인 것은 너무 과하다 싶었는지 양도에 대한 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제 없던 걸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. 없던 걸로 해가지고 뭐 심하게는 뭐 그때 세법 개정한 내용들 보니까 뭐 1년 안에 팔면은 세금 70% 내고 2년 안에 팔면 60% 내고 뭐 그다음에 비업명 토지 같은 경우는 20% 기존 세율에다 중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이제 없던 게 됐고요. 그다음에 비업무용 토지, 비사업용 토지라고 부르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하면은 기본 세율에서 30%를 공제해주는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이것도 배제하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배제 안 하고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안 됐으니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. 농지를 비롯해서 비업용 토지를 15년 동안 쭉 보유하고 와서 이거를 그 장기보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없어지면은 이 15년을 이 보유하고 왔던 사람들은 참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좀 뭐를 개정하더라도 좀 어떤 그런 어떤 좀 시간차를 두고 어떤 그런 뭐 기간을 두고서 이제 그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발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은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없어졌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땅 판 분들만 좀뭐 마음 가슴이 아플 뿐이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숨 돌렸고요. 일단은 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분들 앞으로 사실 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어차피 사는 거 파는 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요.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을 터줘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막겠다고 무슨 거래를 잠그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한 상황인데요. 일단 일단 주말 농장은 뭐 올해부터 적용됐고 5월 18일 이후에 이제 농지증에 대한 부분들 개정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은 뭐 패스하셔도 되고요. 예.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. 이거는 이제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죠. 8월 17일 여름에 이제 시행이 들어간 건데요. 주말 체험 농장 농업진흥구역 내에 1000제곱미터 이하 302.5평이 정도 될 겁니다. 작은 땅이죠.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이제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 300평짜리 땅은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진흥지역,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농지법에서 지정되는 지역인데요. 농업진흥지역입니다.
농업진흥지역, 보호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이제는 주말 농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. 농지증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도 참 뭐 좀 아이러니한 게 기존에 농지증 이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거든요. 왜냐면 뭐 건축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쪽에 많이 좀 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 했거든요. 매입을 해서 운영해오고 농업진흥지역은 뭐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경지정리된 농지가 많은데요. 여기다가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. 여기다가 이걸 근데 뭐 제한이라고 걸었으니까 일단은 뭐 안 되는 것이고요. 다음은 이제 농업 개정 사항입니다. 올해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인데 올해 5월 18일부터 들어갈 내용인데 농업 경영 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 확대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라고 했습니다. 그 이제 기존에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 다 내는데요. 어떻게 내가 농지를 쓰겠다라는 의무 사항 기재하는데 기존의 내용들을 보면 농지 면적, 뭐 노동력, 경운기, 뭐 쌀, 뭐 저기 산 몇 개, 뭐 꽃갱이 몇 개 이런 거예요. 이용 실태 등을 내는데 여기 추가해서 직업, 영농 경력, 영농 거리를 이제 기재하라는 거지요. 여기 뭐 이제 직업이 이제 기재를 하면 되겠죠. 기존에도 직업 기재한 난 있었으니까 뭐 직업을 기재하면은 뭐 되겠죠. 영농 경력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? 없으면 없다, 있으면 있다, 쓰면 되고요. 이게 무슨 뭐 전산화된 것도 아니고 거리, 영농 거리가 조금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. 통작거리라는 개념은 2009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. 이 통작거리라는 거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의미가 없습니다.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만, 아니 뭐 KTX 타고 농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심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거리의 개념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상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영농 거리가 예를 들어 뭐 대구나 무슨 뭐 전남 순천이나 이런 분들이 안성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좀 이제 농지층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볼 일입니다. 두고 볼 일입니다. 영농 거리에 대한 부분. 예전에 이제 그 통작거리가 있을 때는 뭐 30km다,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요.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. 이거는 양도세, 비과세, 감면 대상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 취득에 대한 내용이 개정됐는데요. 이제 예전에는 뭐 취득 이 공유자로 이제 뭐 이것도 뭐 여러 명이 농지를 사는 뭐 기획부동산이 이제 칼질해가지고 샀을 경우인데 지금은 6명까지만 공유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농지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될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기획부동산 통해 가지고 농지 사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, 많은요. 그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실무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은 좀 이제 눈여겨 좀 봐셔야 될 부분인데요. 이제 농지위원회라는 거를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. 이게 예전에 있었던데 이제 없었다가 지자체 담당 면사무소 가면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면은 농지과에 가면은 요 자격심사 하시는 공무원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농지증이 이제 들어오면은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제 현장도 가보고 또 이제 통화도 하면서 요 농지증을 발행해 줬거든요. 통상 뭐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. 2, 3일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농지증 요 기존에 변경이 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농업 지역 농협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농지위원회를 다시 설정한다는 거죠. 뭐 여기 뭐 이장이나 뭐 동네에 어르신들이 들어가겠죠.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보면 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투기 우려 지역 등이 됩니다. 등이 참 등이 그렇죠. 등 갖다 붙이는 등. 투기 우려 지역이라고 너무 막연하거든요. 일단 뭐 심의 의무화가 들어갔다는 내용들.
이렇게 지금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이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. 이게 이제 어떻게 튈지 지금 소득세법 개정도 지금 이제 없던 걸로 되어 있는데, 이 농지법 개정은 이제 이미 이거는 어, 입법 예고가 돼 가지고 이제 뭐 시행 입법이 됐고 이제 시행일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.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5월 18일부터 올해 5월 18일이면은 올해가 이제 거의 반이 가는 거고, 3월 9일 날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. 그 여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농지법 시행이 되는데, 과연 이 시행 자체가 어디로 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타이트하게 적용을 할지 아니면 완화된 농지법으로 적용을 할지. 일단은 뭐 내년 5월 18일까지는 농지 취득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영농계획서 내고요. 그냥 농지증 받으셔가지고 취득하시면 됩니다. 개정 후에는 이제 또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겠죠. 어떤 식으로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잘 농지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, 농업 경영 계획서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, 기재사항들, 영농 거리 잘 기재하시고요.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다시 농지를 취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취득하시고, 농업 경영 계획이니까요.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대로 반드시 할 수는 없습니다. 그 계획서에 그 준해서 농지를 운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경자유전, 농자청화지 대부분 이런 뭐 몇백 년 묵은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, 지금 드론이 농약을 뿌리고 있는 이런 시대고요. 예. 기계화가 되어 있는 모든 농경이 다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자본이 농업을 집어삼키면 안 되겠지만, 이제 사람이 짓는 농사가 아니라는 거죠. 이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. 그게 작용이지, 작용의 의미는 이제 달라진 거죠. 작용. 스스로 짓는다는 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정화 신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농사 풀을 뽑고 벼를 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제는 그런 기계나 기계화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이제 나와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이런 기계를 사서 주고 또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요.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, 좀 변경된 시각으로 좀 농지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그 도심에서 그런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그런 걸 이제 받고 그 회색빛 그 도시가 힘들었을 때 푸른 농지를 내가 작은 걸 구입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농막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그게 무슨 얼마나 법을 많이 위반했고 또 얼마나 그게 무슨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. 뭐 시골 농촌 살리기 한다면서 농지 꽉꽉 묶어버리면은 더 시골 죽이기죠. 시골 살리기를 위해서는 뭐 규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나친 규제는 또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, 내년 초에죠. 기대가 되는데요.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올해 내년 5월 18일 이후에 시행 예정인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. 뭐 어디를 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거고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때 가서 지금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